그렇다고 어차피 걸린 거 좋게 생각하자. 그냥 막 검색해보니까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걸렸지, 뭐 때문에 걸렸지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포천에서 온 37살 이미선입니다. 아우, 동안이시네요. 학생처럼 보이시는데 우리 선생님 암 진단명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호르몬 3기였다가 수술하고 3중음성 2기로 됐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셨네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은 선항암을 먼저 네네. 몇 번을 원래 AC 4차에 도세 닥스인가? 그거 4차를 해야 되는데 AC 4차 하고 암이 커져서 수술하게 됐어요. 다 진행 못 하시고? 네네, 진행 다 못하고. 그거 하는데도 이제 커져서, 사이즈가 네, 커졌구나. 커져서. 아이고 그러셨네요. 네네. 그럼 이제 수술하시고 네. 그러면 남은 후항암은 그럼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8번인데 지금 4차까지 했어요. 반은 오셨네요. 네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뭐 방사선이나 이런 거는 방사도 같이 하고 있었어서 방사는 끝났어요. 이제 25번. 방사는 25번 끝나고. 네네. 그러셨네요. 그러시면 이제 우리 선생님 유방암이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부분 절제를 하신 거예요? 전절제. 전절제 하셨어요? 네네. 그러셨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한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요. 왼쪽 하시고.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셔서 이제 병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제 유방암인 거를 아셨는데 일단 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초음파나 조직 검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유튜브 보면서 가슴 마사지 하는 그런 거를 따라했거든요. 근데 뭐가 여기 되게 크게 뭐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몸물이 잡히길래 검색해보고 막 이랬더니 암은 아닐 것 같고 그거 뭐지? 섬유 그거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검사해보자 하고 갔더니 너무 크니까 근데 보이기에는 깔끔해서 암은 아닐 것 같은데 컸거든요. 한 5cm가 넘었어서 그래서 보일 때?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암이었던 거죠. 그래도 본인이 자가 마사지 하다가 이렇게 네네네. 귀하게 찾으셨네 또. 이게 흔치 않으시거든요. 그쵸. 대부분 이제 목욕탕 다니시다 보면은 그 세션 네. 하다가 이렇게 만져지셔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셀프 저기 하셔서 잘 검진을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뭐 가족력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셨고.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암 지금 이제 선항암을 4번 하시고 후항암도 4번 끝났고 그 하시면서 이제 구토나 뭐 통증 뭐 부작용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구토까지는 아니었는데 성암암 할 때는 울렁거림이 너무 심해서 못 먹고 그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맛이 아예 안 느껴지는 그랬어가지고 그런 거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속 울렁거림이. 속 울렁거림이. 네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죠? 네네. 지금은 그럼 몸무게 변화는 뭐 오셨어요? 전 쪘어요. 몇 킬로나 변화 오셨어요? 거의 진단받고 한 10kg? 10kg? 네. 이제 항암 끝나고는 이제 열심히 또 빼셔야지. 그러니까 그거 빼야 되는 게 지금 막막해요.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료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네네. 그때부터 열심히 또 운동하시면 되실 일일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37살이셨는데 암 진단 후 이제 심정이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으신데 어떠셨을까요? 근데 그냥 저는 생각보다 엄청 충격이지는 않았어요. 내가 뭐 섬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암이어서 약간 충격이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어차피 걸린 거 좋게 생각하자. 그냥 막 검색해보니까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막 그걸로 내가 왜 걸렸지 뭐 때문에 걸렸지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아주 그냥 다 치료가 끝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마음 편한 것 같더라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마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주변에 많이 보시고. 그러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유, 이쁘기도 하시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진단받고 또 가장 또 삶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게 말하면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먹는 것도 조금은 신경 쓰게 되고 아무래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건데도 먹어도 되나 괜찮나 이런 걱정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 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도 걸렸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 누가 걸릴 수 있는 건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그래서 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니네 내 친구지만 나처럼 너희도 아플 수 있으니 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네, 먹는 거 비슷하니까 생활하는 거 맨날 만나서 먹고 이러는 게 비슷하니까 조심해라. 아, 그리고 뭐 보험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주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유, 그럼요. 네. 당연하시지. 그래도 보험은 잘 들어놓으셨죠? 네,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그럼.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러니까. 치료받는데 진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시면. 아이고, 애쓰셨네.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제 가장 힘드셨던 거는 그러면은 어떤 게 힘드셨을까요? 속쓰림이랑 속쓰림? 네, 이게 뭐 붙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거. 그리고 맛을 못 느끼는 게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약 때문에도 먹어야 그치. 되고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먹기 싫어지고 그리고 또 혀도 약간 이상하다고 할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구내염까지는 오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많이 게도 이제 처지고 떨어지니까. 네, 그런 게 항암하시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런 점들이셨을 텐데 첫 번째 항암하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됐잖아요, 선생님. 그때 이제 어떻게 심정하고 뭐 탈모는 어떻게 하셨는지. 머리가 원래 길었어요. 그래서 항암하고 바로 좀 짧게 잘랐어요. 나중에 길었을 때 뽑히면은 좀 엉키니까. 그래서 잘라서 그거는 기부하고 머리카락 기부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정확히 14일 되면 빠진다고 하더니 정말 하루가 요만큼 빠지다가 다음날 요만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네? 진짜 말이 많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2차 항암하기 전에 그냥 쉐이빙을 했어요. 아예. 어디 가서 하셨어요? 미용실 가서. 미용실 가서? 네. 에이구, 애쓰셨네. 그래야 또 여기 두피에도 또 깨끗해지고 열이 이제 두피로 올라가다 보니까 쉐빙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셔서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좀 전에 보니까 속도 울렁거리셨고 입맛도 없으셨고 막 이런 얘기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식단 관리나 운동은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계신지? 항암할 때는 뭐 그냥 국물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입맛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냉면 육수 같은 그런 시원한 거 아니면 아이스크림만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못했고 지금도 운동은 잘 많이는 못하고 그냥 산책 그냥 걷기 정도 하고 그러고만 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그래도 20분? 20분 이상 하면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네네. 아이고, 그래, 할 수 있을 만큼. 네네. 너무 무리해도 네네. 안 좋다고. 안 좋으시니까. 그럼 우리 선생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암 진단명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지금은 그러니까 성함한 4차 할 때까지는 직장을 다녔고요. 수술하면서 쉬고 방사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출근해요. 아유, 출근하세요? 네. 다음 주에 출근해야 돼요. 아유, 이제. 애쓰셔야 되시네. 네. 그래서 출근도 하시고 그러셔야 또 일도 하셔야 자꾸 또 내 자리를 찾아가셔야 되니까. 그쵸.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만이 본인 컨디션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욕심을 덜 내고 조금 힘들다 하면 내가 이제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네.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시구나. 앞으로 항암 치료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오셔요, 선생님. 네. 그럼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요? 끝나면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냥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원래 수술하기 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 수술 전에 이제 몰랐을 때. 아니 아까 이제 항암하고 하시고. 수술하고 이제 텀이 있으니까 원래 그러려고 해서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커져서 긴급 수술하게 되니까 여행을 못 가게 됐거든요. 아니 그냥 딱 시간이 그냥 멈춰버렸다. 네, 그래서 여행 마음 편하게 그냥 휴양지가 같은 데 가서 그럼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맞아요. 편하게 지내고 멍도 때리고 네. 생각도 좀 비우고 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이제 오실 것 같네요. 바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많은 한우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한우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전한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요? 너무 암에 걸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교통사고 났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는 게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않고. 아이고, 이쁘시네. 그래요. 서로 이제 응원하면 이런 게 다 전달이 되겠죠. 그쵸. 요새 이제 가발 이렇게 써보셨는데 전에도 가발을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가발하고 지금하고 썼을 때 뭐 어떤 차이점 있으실까요? 그때 가발은 단발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뒤로 넘기면 여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손질을 잘 못하는데 막 고데기 해야 되고 뭐 드라이로 이렇게 하라고는 하시는데 거기서는 배울 땐 잘 됐는데 저 혼자 집에서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셨네요. 네네. 그럼 저희 가발 쓰셨을 때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넘겼을 때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렇게 넣었다가 막 이렇게 빼야 됐었거든요. 제가 거울 보고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가 다 보이니까. 너무 보이니까, 그때는 머리가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도 여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고. 긴 머리인데도 가벼운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네. 이 선생님 또 잘 어울려요, 선생님. 얼굴이 또 하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쓰고 이제 또 출근도 하시고 네네. 예전의 모습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셔야죠. 네, 그래서 그래야죠. 우리 선생님 더 이제 남은 치료 과정이 있지만 더 이제 우리 누리 메디칼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